그러면 다음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손종진, 박재우 발표자고요. 제목은 스포츠 인권 교육을 말하다, 부제로 스포츠 인권 교육 2.0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입니다. 발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인권 교육을 말하다 스포츠 인권 교육 2.0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논제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손종진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논의, 결론, 스포츠 인권 교육 2.0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입니다. 2000년 장희진 선수에 의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문제,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언어폭력, 2008년 KBS 시사기획 3의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등 2000년대 이후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와 2008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 협약을 통해 최초의 스포츠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나아가 2010년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국가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스포츠 인권에 신경을 쓰는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 인권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인권 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첫째, 대형 강의 진행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저하. 둘째, 스포츠 인권 교육과 관련된 주제가 과도하게 성폭력과 폭력의 중심이 되어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스포츠 인권을 바라보는 강사들의 시선이나 인권 교육과 인성 교육을 혼동하는 강사들로 미뤄 보았을 때 인권 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어 온 스포츠 인권 교육 자료들을 내용 분석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스포츠 인권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탐색하고 나아가 스포츠 인권 교육 2.0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내용 및 절차는 먼저 200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의 스포츠 인권 문제와 그에 따른 스포츠 인권 정책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스포츠 인권 교육을 대표하는 조직들의 인권 교육 영상 및 문서를 내용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나온 스포츠 인권 교육 1.0 시대를 넘어 스포츠 인권 교육 2.0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영상자료,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교육에서의 영상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서의 연수교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온라인 소양교육의 영상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지금까지 체육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진단, 사건 관리, 교육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관들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문서 혹은 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인권 교육 자료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권 교육을 운영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각기 다른 대상과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기본적 분석입니다. 각 기관별 교육 주제, 교육 대상자, 교육 전개 및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는 종합적 고찰의 차원에서 각 기관별 스포츠 인권 교육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논의입니다. 실질적인 스포츠 인권 교육을 다루기 앞서서 스포츠 인권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한국의 스포츠 인권 정책의 흐름은 스포츠 인권 문제 발생, 그리고 스포츠 인권 교육 및 정책 실시, 그리고 스포츠 인권 문제의 재발, 새로운 방향 모색과 같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실예로서 살펴보자면 2000년대 장희진 선수 파동 사건,
통해 학습권 문제가 최초로 대두되었고요.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폭력 사태를 통해 구타 및 폭언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007년 KBS 시사기획 3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도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졌고 2008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 협약을 대한체육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의 스포츠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국가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스포츠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성폭력 및 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내 집단 가혹 행위들이 발생되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체육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20년에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체육계와 독립된 인권기구이자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기구들의 통합된 그런 조직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 내 의무적 스포츠 인권 교육 시간을 확대하며 스포츠 인권 교육의 측면에서도 양적으로 그리고 또 질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기관별 교육 주제에 따른 내용 분석입니다. 교육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온라인 소양교육의 4가지 기관이었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첫 번째 주제는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지도자편,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선수편, 선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선수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스포츠를 위한 한걸음, 스포츠 폭력 예방 교육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폭력, 성폭력 등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던 폭력과 성폭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는 제가 연구 자료로서 활용했던 스포츠인권센터의 스포츠인권교육 영상이 통합대한체육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16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저희 청중들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교육입니다. 주제는 첫째, 스포츠 인권교육, 둘째, 스포츠 폭력 및 예방교육, 셋째, 스포츠 성폭력 예방교육, 넷째, 처벌 사례 및 피해자 지원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폭력과 성폭력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들에 대한 처벌 사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입니다. 교재 내용을 분석하였는데요. 대주제는 첫 번째 스포츠 인권, 둘째 지도자, 선수, 심판 윤리, 그리고 셋째는 스포츠 분쟁,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주제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 과정으로서 만들어진 내용이었지만 교육 주제와 내용에서 선수나 심판의 윤리를 다루는 것들은 다소 교육 주제와 그리고서 교육 대상자를 위한 그런 매칭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온라인 소양교육입니다. 첫째는 스포츠 인권, 두 번째는 도핑 반지, 세 번째는 스포츠 윤리, 네 번째는 스포츠 안전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스포츠 인권과 도핑 방지,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인권과 직결되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대학 학생 선수들을 위한 강의였기 때문에 대학 학생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스포츠 안전의 개념도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인권 교육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스포츠 안전의 내용은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교육 대상자에 대한 내용 분석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도자, 선수, 학부모를 위해 스포츠 인권 교육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 인권 의무 교육 대상자, 특히 체육 지도자만을 위해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은 필기, 실기, 구술 합격자로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서의 연수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온라인 소양교육은 협의회 소속 대학 학생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교육 전개 및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인권교육은 유사한 형태의 교육 전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제시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혹은 부적절한 지도자, 그리고 또 올바른 선배 선수, 올바르지 않은 선배 선수와 같이 스포츠 인권 침해 상황 시 나타나는 역할들을 제시하고 또 그에 따른 폭력과 성폭력에 재반되는 상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침해 상황 예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 침해 대응 요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고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온라인 소양 교육 중 스포츠 윤리의 과정에서도 동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서는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그 인권과 관련된 개념을 활동지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개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각 주제별 좀 다른 교육 전개 방식을 가졌는데요. 스포츠 인권에 관련된 수업에서는 한국과 해외 스포츠 인권 사례를 비교했던 내용과 그리고 또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도핑과 관련된 개념 소개와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학 학생 선수가 아직까지 좀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험이 적기 때문에 도핑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학 학생 선수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아서 그에 따른 질문과 답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기관별 교육 전개의 내용입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그리고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 침해 상황 제시와 인권 침해 예방법, 인권 침해 대응 요령, 신고 방법으로 네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 선수편의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먼저 인권 침해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발문을 제가 좀 가지고 오자면, 야 이 자식 정신 똑바로 못 차리지, 어디서 눈을 확, 저기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이리 와 이 자식아, 자 다들 쪼그려뛰기 준비 100개 시작과 같이 무차별한 그런 부적절한 코치의 언행들이 담긴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은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법이었습니다.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을 예측했는데 그냥 가면 절대 안 돼요. 이럴 땐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와 같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권 침해 대응 요령에 있어서는 거기 스포츠 인권익센터 맞죠? 저랑 친구랑 선배한테 맞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같이 신고 방법과 대응 요령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 상황, 피의자, 폭력 유형 등과 같이 폭행의 상황을 기록하고 적절한 대응 요령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신고 방법은 현재는 사라졌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전화번호, 그리고 또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과 같이 신고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서의 교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또 활동지를 통한 학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또 예시로서 스포츠 공격적 특성과 폭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다음, 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공격 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 준 다음,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 자료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폭력 및 성폭력 사례들을 선수, 지도자, 심판, 관중의 관점에서 분류해 봅시다와 같이 실질적으로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전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연수 교재 과정은 스포츠 인권이라는 주제에서는 첫째, 스포츠 윤리에 의해, 둘째, 스포츠와 불평등, 셋째, 스포츠와 인권, 넷째, 스포츠와 공정이라는 내용들이 존재했습니다. 둘째, 지도자, 선수, 심판 윤리라는 대주제에서는 지도자의 윤리, 선수의 윤리, 심판의 윤리, 체육 관계자의 윤리, 학부모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포츠 분쟁에서는 지도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또 스포츠 법적 분쟁 사례, 민사와 형사상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교육 전개 및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한국과 해외 스포츠 인권 사례를 비교하고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설명하였고요. 스포츠 윤리는 인권 침해 상황을 제시, 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 예방법, 인권 침해 대응 요령, 신고 방법으로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와 유사했습니다. 또한 도핑 방지에 대해서는 도핑과 관련된 개념 소개,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스포츠 인권 교육의 종합적 고찰입니다. 제 PPT로 준비를 해서 유사한 부분에 조금 하이라이트를 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거에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먼저 교육 주제에서는 스포츠 폭력, 성폭력이 동일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도핑 방지와 같이 실제 대학 학생 선수가 이해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4개의 기관 모두 크게 범주를 나눠서 살펴보자면 결국 선수, 지도자 이 2개의 측면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 전개에서도 인권 침해 상황 제시, 그리고 인권 침해 상황 예방법, 인권 침해 대응 요령, 신고 방법과 같이 교육 전개의 방식이 단조롭고 또 동일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 과정에서는 활동지를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교육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포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인권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의 증가와 또 온라인상의 시간이 늘면서 선수 간의 사이버 폭력 또는 디지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다루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스포츠 인권의 새로운 또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예방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보았을 때 스포츠 인권교육 1.0 시대의 한계와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교육 주제에 따른 내용 분석의 결과 스포츠 인권 교육의 주제는 운동선수, 학생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둘째,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예시와 사례가 부재하였습니다. 넷째,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 의무 대상자 이외에 다른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는 부재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전개 방식이 인권 침해 사례 제시, 예방법, 또 대처법 제시, 신고 방법 제시로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인권교육 2.0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권에 보장받아야 되는 체육인의 범주를 엘리트 스포츠 선수만이 아닌 일반적인 스포츠 관련 기관의 종사자 혹은 스포츠 관련 봉사자 그리고 또 생활체육인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스포츠 인권 교육을 전문 체육에 한해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넘어 생활체육, 유소년 체육, 노인 체육, 장애인 체육 등 체육계 현장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주제 사례와 예시 등을 고려해 교육 수혜자 특성에 맞춘 스포츠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존의 스포츠 인권 기관이 통일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인권 교육 의무 대상자 이외에 다양한 체육인들을 위한 스포츠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스포츠 인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 인권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종진 선생님 발표 감사하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스포츠 인권 교육이 가져왔던 그런 어떤 다양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4개의 기관, 현재 그 체육 관련 기관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이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석도 다양했고 굉장히 좋은 내용 발표 감사드립니다.